장은 Axially Loaded Member, 축하증을 받는 부재입니다. 1장에서 비행기 그림 있고, 그 다음에 비행기를 잡아당길 때, 그리고 비행기의 무게를 받는 봉, 그런 것들이 축하증을 받는 부재라고 그랬죠. 2장에서 우리가 주로 얘기할 거는 축하증을 받아서 변형이 얼마나 생기나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축하증을 받는 부재에서 변형이 얼마나 생기나, 그게 가장 기본적으로 축방향 변형의 산정, 길이 변화의 산정입니다. 그 밖에 축하증을 받는 부재로서 정정 구조물을 하고 부정정 구조물이 있으면 부정정 구조물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그 다음 이런 것들, 온도 효과, 여름력, 열 변형률은 어떤 건가, 그 다음에 우리 노멀 스트레스는 절단면의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응력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힘의 방향하고 직각으로 자르지 않고 비스듬하게 자르면 그 비스듬한 면에 대한 노멀 스트레스하고 시어 스트레스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도 따져볼 겁니다. 그 다음에 변형 에너지, 충격 하중, 피로, 응력 집중, 비선형 거동,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요거고, 나머지는 이런 것들은 응용해서 이런 것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3장은 비틀림인데 비틀림에서도 비슷한 내용들이 들어갈 겁니다. 봉이 늘어나는 것을 상상하기는 조금 힘들죠, 그죠? 이런 강봉이 있으면 잡아당기 분명히 늘어나요. 그렇지만 늘어나는 게 눈으로 잘 보이지 않으니까 일단 이런 스프링으로 바꿔놓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스프링은 늘어나는 게 잘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스프링 하면 스프링 컨스탄트가 있죠. 스프링 컨스탄트는 스프링의 강성을 나타내는 거죠. 강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본식 P, 가해진 힘 P는 K 곱하기 델타다. K 곱하기 델타다. 그래서 K, 여기서 K는 그러면 일만한 변형을 얻기 위해서 가해야 하는 힘의 크기가 K가 될 거고, 그 정의 자체는 우리가 스티프니스라고 부르는 강성도가 됩니다. 요거 보게 되면 K는 P 나누기 델타잖아요. 그죠? P 나누기 델타니까 델타가 1일 경우에 필요한 P입니다. 그래서 유닛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얻기 위한 힘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단위는 뉴턴 퍼 미터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뉴턴 퍼 밀리미터. 그리고 역수는 우리가 유연도라고 부릅니다. 역수는 유연도에서 플렉시빌리티니까 여기는 K라는 문자로 보통 표현하고, 단위가 반대가 될 거예요. 그죠? 단위가 반대가 되니까 위에가 디스플레이스먼트고 분모는 포스입니다. 그래서 일만한 힘을 줬을 때 발생하는 변이가 유연도입니다. 서로 역수 관계고, 그죠? 금방 얘기한 게 여기 정리되어 있습니다. K는 P 나누기 델타, 그리고 플렉시빌리티의 역수, 거꾸로 얘기할 수도 있고, K는 강성도라고 부르고 F는 유연도라고 부릅니다. 스프링의 경우에는 스프링 컨스탄트가 K에 해당되는 거고, 컴플라이언스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거는 유연도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일단 우리는 균일 단면 봉을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균일 단면 봉은 이 단면이나 단면의 크기가 같은 거를 얘기합니다. 처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죠. 가장 간단한 경우니까.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축하증을 받는 부재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로 압축을 받는 부재들죠. 이런 강봉, 이런 튜브, 아니면 이런 I 섹션, H 섹션, 와이드 플랜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장에서 했던 내용들이 있죠. 1장에서 우리 스트레스는 P 나누기 A다. 그 다음에 스트레인은 디포메이션 나누기 원래 길이다. 그죠? 그걸 배웠고, 또 하나 더 있죠. 스트레스하고 스트레인 관계는 탄성계수 E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마는 E 타임스 입실론이다. 그렇죠?
그 세 개의 식을 조합을 하면 이런 식을 만들 수 있어요. 세 개씩을 조합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여기에다가 시그마 대신에 요걸 넣고 입실론 대신에 요걸 넣었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주로 요런 단면적 탄성 계수를 가진 봉이 있는데 힘을 얼마 줬습니다. 그러면 얼마 늘어나는지 그걸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한 게 요겁니다. 그래서 델타는 PL 나누기 EA다. PL 나누기 EA다. 요거는 잘 생각해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중이 크면 많이 늘어나죠. 봉의 원래 길이가 길면 또 많이 늘어나요. 같은 힘을 줘도. 그죠? 그리고 탄성 계수가 크면 적게 늘어날 거고 단면적이 크면 또 적게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역비례 관계, 비례 관계 이렇게 되니까 델타는 PL 나누기 EA. 이 식은 상당히 많이 사용되니까 그냥 외워놓고 쓰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분모에 해당되는 거 요거를 축 강도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전부 다 강도고 강성이고 비슷비슷한데 영어로는 stiffness, strength, rigidity 이런 것들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EA는 rigidity에 해당됩니다. 개념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값이 재료에 관한 거라 그러면 거기다 면적을 곱했죠. 그러니까 이 rigidity는 어떤 물체에 관한 겁니다. 재료에 관한 게 아니고 어떤 재료를 가진 물체에 관한 stiffness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식에서 보면 우리가 강성도 유연도를 앞에서 정의를 할 때 여기에 힘하고 변이하고 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형식으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요거를 먼저 보면 델타는 PLEA였죠. 그래서 이거를 L over EA의 P다.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이 플렉시빌리티가 되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거꾸로 하면 P는 LEA. 그래서 여기에 델타가 되니까 여기가 K에 해당되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균일 단면에 길이가 L이고 재료의 탄생 개수가 E인 부재가 있다. 그러면 그 부재의 강성도 스티프니스는 EA 나누기 L 나누기 EA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조 부재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인장력을 주로 받죠. 인장력을 주로 받고 단면 이렇게 생겼는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아주 미세한 철선을 꼬아서 하나 이걸 만들고 그 다음 이거를 다시 또 꼬아서 이렇게 만듭니다. 뭐 특징은 여기 쭉 적혀져 있습니다. 케이블이니까 당연히 압축력은 받지 못하고 힘도 거의 저항을 못합니다. 잘 휘어지니까.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선형으로 꼬아진 6개 가닥을 중앙에 한 가닥 주위에 다시 꼬아서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7가닥이 사용됐겠죠. 그 다음에 뭐 이거 특징은 케이블의 단면적은 뭐 이렇고 유효 면적이 있고 케이블의 탄성 개수는 요걸 만든 쇠의 탄성 개수보다 작다. 그 다음 유효 면적은 중간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전체 케이블의 면적보다 작다. 뭐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만 알고 여기는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제 2.1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게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문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A, B, C 여기는 강체예요. 강체. 아직 힘에 대해서 우리 공부 안 했죠. 그랬으니까 여기는 강체로 가정합니다. 강체란 얘기는 요 A, B, C는 여기가 힌지거든요. 힌지니까 저걸 중심으로 이렇게 도는 겁니다. 돌고 변형이 일어나는 부분은 오로지 여기밖에 없습니다. 스프링. 그래서 여기 무게를 올려놓으면 이렇게 돌아서
힘을 받으니까 스프링이 늘어나는 거죠. 스프링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구하라는 게 뭐냐면 무게 2파운드가 점 A에 행어에 작용할 때 2파운드를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돌아가겠죠, 그죠? 돌아갔을 때 포인트의 표시까지 되돌아오는데 필요한 너트의 회전수는 얼마인가? 너트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원래 딱 맞춰놨는데 무게를 올려놨더니 이렇게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늘어나서. 그래서 그거를 원래로 되돌리기 위해서 요거를 이렇게 돌려갖고 잡아당기는 겁니다. 몇 바퀴 잡아당기면 돌리면 되냐? 그러니까 나사로 돼 있으니까 얼마나 돌리면 되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너트의 피치는 16분의 1인치다. 여기 스프링 개수는 4.2 파운드 퍼 인치다. 그 다음 B는 10.5인치, C는 6.4인치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스프링이 늘어나니까 요 스프링에 가해지는 힘을 구하면 돼요. 그죠? 힘을 구하면 스프링 컨스턴트 R니까 그 힘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늘어나는지 알 거고 그거만치 나사로 돌리면 돼요. 그죠?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그리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 있으면 W가 2파운드라 그랬으니까 F는 얼마죠? 요 비율이잖아요. 그죠? 요걸 중심으로 모멘트를 생각하면 B 곱하기 W는 C 곱하기 F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F는 WB 나누기 C 이렇게 되죠. 복잡하지 않죠? 따라오고 있어요? 네. 그죠? 그래서 요 점을 중심으로 모멘트를 생각하면 W 곱하기 B는 F 곱하기 C니까 그걸 통해서 F를 구할 수 있습니다. F를 구하면 여기는 숫자를 안 구하고 그냥 수식으로 쫙 다 풀어버렸네. 그러면 F 나누기 K 하면 스프링이 늘어난 길입니다. 스프링이 늘어난 길이고 그거만치 원래대로 돌아가게 너트를 돌리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나사의 피치는 뭘 의미하냐면 나사의 한 나사에서 다음 나사까지의 거리가 피치라 그러는데 그게 16분의 1인치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한 바퀴 돌리면 16분의 1인치 움직인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계산하면 12바퀴 반을 돌리면 된다. 여기를 숫자를 계산하는 게 편할 뻔했어요. 그죠? 여기 숫자가 나오나요? 숫자는 안 나오네요. 아무튼 여기서 2파운드하고 10.5인치, 6.4인치 여기까지 계산하면 작용하는 힘이 되죠. 작용하는 힘이고 그거를 4.2 파운드 퍼 인치로 나누면 늘어난 길이가 됩니다. 그거를 16분의 1로 나누면 그러니까 16을 곱하면 회전수가 되겠죠. 예제 2.2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힘을 이렇게 줬을 때 이렇게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변형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죠? 문제를 읽어보면 고 ABC가 강체라 가정하겠습니다. ABC는 강체다. 강체처럼 보이게 되게 튼튼하게 그려놨죠. ABC는 강체다. 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형은 봉 BD하고 CE에서 일어납니다. C에서 일어나서 여기서 구하라는 게 ABC가 강체고 A점의 변이가 1mm로 제한된다면 최대 허용 하중을 구하라. 그러면 여기서 변형되는 거는 BD하고 CE라 그랬죠. 그러면 봉 BD하고 CE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면 돼요. 그죠? 그 힘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A, B, C를 가지고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됩니다.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일단 B점하고 C점이 서포트라고 생각해보세요. B점하고 C점이 서포트고 이렇게 돌 수 있는 거. 여기 힌지로 돼 있죠? 힌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돌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여기 B점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450 곱하기 P하고 요 C점에 작용하는 반력하고 220을 곱한 값은 같아야 되죠. 모멘트 평행이니까. 그죠? 모멘트 평행이니까 같아야 됩니다. 요걸 중심으로. 그리고 그러면 당연히 이 힘의 크기랑 이 힘의 크기는 다르죠. 그러니까 그 차이만치 요 B점에 작용해야 돼요. 수직으로.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작용하면 여기도 힘이 작용하고 여기도 힘이 작용합니다. 만약에 요 AB하고 BC 사이의 거리가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같으면 시소 같은 거랑 마찬가지죠, 그죠? 이렇게 있고 가운데 이렇게 있고 여기 힘이 작용하면 회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렇게 똑같은 힘이 작용해야 되고, 그죠? 이게 P라면 이게 P고, 그래서 여기는 2P가 작용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똑같은 거지만 여기 거리가 다른 경우에서 대하고, 그러면 요 B하고 C점, 이 봉을 중심으로 갔을 때 BC에 작용하는 반력의 크기는 구했는데, 그러면 봉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되는가? 봉에 작용하는. 그래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여기 있는 너트를 풀어갖고 두 개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분리시키면 밑에 봉이 있는 거죠. 밑에 봉이 있습니다. 여기도 봉이 있고. 그래서 요 원래는 여기 붙어 있었는데 힘이 여기 서포트 이렇게 작용하니까 이거는 그쪽 방향으로 2P만큼 작용할 거고, 여기는 이렇게 P만큼 작용할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봉은 인장을 받고 이 봉은 압축을 받아요. 그렇게 되죠? 그렇죠? 이 부분에서 되게 많이 헷갈리는데 그냥 이거 보고 이거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힘의 방향을 보고 이 봉은 인장을 받는구나, 이거 보고 이 봉은 압축을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P가 아니고 여기도 P가 아니고 힘이 구해지면 그걸 가지고 여기에 축소량, 여기가 늘어나는 양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죠? P에 관한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P에 관한 식으로 썼습니다. 압축은 이렇게 되고 인장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봉은 압축을 받으니까 전체적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이거는 인장을 받으니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돼서 요 길이, 여기는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아직 몰라요. 그죠? 이게 이렇게 될지 아니면 이렇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아무튼 아니죠. 이거 인장을 받으니까 위로 올라가네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요 길이가 허용 길이가 얼마나 그랬죠? 허용 처짐이 1.0mm. 요게 1.0mm가 될 때 그때 P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직선을 그렸습니다. 직선을 그려서 요 값이 델타 BD는 앞에서 요거였습니다. 6.887P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 다음에 델타 CE는
11.26 곱하기 11.26p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를 구하면 돼요. 이건 그냥 지오메트리죠. 그죠? 뭐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구하면 이렇게 되고 요게 1.0보다 작아야 되죠. 그래서 요건 equal 1.0 넣고 p를 구하면 돼요. 그러면 그 p가 가해지면 1.0이 딱 되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큰 힘이 가해지면 1.0보다 더 처짐이 많이 발생하고 적으면 적게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공식 우리 요거를 구했습니다. 요거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복잡한 케이스 하나 더 복잡한 케이스는 요런 경우입니다. 요런 경우 이건 봉이 여기 있는데 봉이 이렇게 있는데 힘이 여기도 요 점에도 작용하고 요 점에도 작용하고 요 점에도 작용해요. 힘이 하나만 작용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세 군데에 작용합니다. 세 군데 작용하면 요거의 변형량은 얼마냐? 변형량은 각 부분에서 발생하는 변형량의 합을 구하면 되죠. 그래서 AB하고 BC 구간하고 CD 구간에 작용하는 충격의 크기가 달라요. 충격의 크기 다르니까 각 구간에서 작용하는 충격을 구한 다음에 그 구간에서 요거 공식에서 그 구간의 변형량 계산하고 또 다른 구간도 마찬가지로 한 다음에 그걸 다 더하면 되죠. 다 더하면 돼요. 그래서 각 구간의 길이 알려져 있고 길이 L1, L2, L3 알려져 있고 아마 탄성 개수는 똑같을 거예요. 그리고 단면적도 똑같을 겁니다. 그러면 T는 각 구간에 작용하는 힘을 어떻게 구하냐? 그것밖에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1학기 때 했던 프리바디 다이그램을 가지고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있으면 P1, P2, P3인가요? PB, PC, PB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서포트니까 여기는 R 이렇게 놓으면 R은 PC 플러스 PD 마이너스 PB가 됩니다. 그렇죠? 숫자를 넣으면 더 쉬울 텐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요 구간에 작용하는 걸 알고 싶다. 요 구간에 작용하는 반력을 알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중심으로 자르면 돼요. 여기를 자르든 단면에 작용하는 힘은 똑같죠. 그래서 자르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R이고 여기도 R이고 그래서 요 단면에는 R만큼 작용합니다. R은 요거예요. 그 다음 구간은 이렇게 있고 여기 R이 작용하고 그 다음에 PB가 또 이렇게 작용합니다. 그럼 여기에 작용하는 힘 뭐라고 할까요? X라고 할까요? X는 R 플러스 PB 그죠? 그래서 R 여기다 집어넣으면 PC 더하기 PD네요. PC 더하기 PD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 있고 이 구간도 하면 돼요. 이 구간도 자르면은 이 구간은
그냥 밑에서부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PD고 그래서 여기도 당연히 PD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하면 여기는 PC 플러스 PD가 작용하고 여기는 PC 플러스 PD 마이너스 PD 작용하고 여기는 PD가 작용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힘을 각 구간에 대해서 힘을 구했으니까 아까 이 공식 PL 나누기 EA에 넣어서 각 구간의 변형량을 구하고 다 써먹으면 됩니다. 다 합치면 돼요. 변형은 한 지점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한 지점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길이가 있어야지 구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구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점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힘이 작용하는 지점 말고 다른 구간에서 작용하는 그 힘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그렇게 했는데 수식으로 나타내면 여기에 썸이 들어가면 되죠. 썸이 들어가고 달라지는 거는 P가 달라지고 L이 달라져요. 그죠? P가 달라지고 A가 달라집니다. 혹시 단면적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죠? 탄성 개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 썸을 하면 돼요. 단면적이 달라지는 경우는 이거, 그죠? 전체 늘어나는 길이 구할 때 그냥 합력으로 해버리면 절대 안 되죠. 합력으로 할 수는 없어요. 구간마다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달라요. 이거를 다르게 생각하면 예전에 우리 1학기 때 시어 포스 다이어그램 같은 거 그렸잖아요. 이거 마찬가지로 액시얼 포스 다이어그램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걸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여기서는 인장력이 작용하다가 여기는 압축력이 작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 줄어든 이런 여기는 컴프레션이고 여기는 텐션 이런 게 작용한다. 그러면 합력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제 조금씩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구간으로 나눠져 있을 때는 썸으로 했었죠. 썸으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연속적으로 변합니다. 연속적으로 변하면 썸이 인테그럴로 바뀌겠죠. 썸이 인테그럴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이렇게 된 걸 테이퍼된 그라고 그러죠. 테이퍼된 봉이라고 합니다. 봉 단면이 테이퍼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여기서 바뀌는 거는 단면적이 바뀌어요. 단면적이 바뀌면 여기서 A가 X에 관한 함수가 될 거고 그 다음 전체 길이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돼요. 그렇죠? 혹시 힘이 바뀌면 여기 그려져 있는 거는 PX는 요 단위 길이당 힘이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단위 길이당 힘이 작용한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봉을 이렇게 매달아 놨어요. 매달아 놓고 이게 자중을 생각하면 단위 길이당 이런 식으로 작용하는 분포하중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분포하중이 있으니까 여기서 분포하중이 있으니까 요 단면에 작용하는 충력이랑 요 단면에 작용하는 충력이 달라요. 그죠? 충력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잘라 생각하면 여기 작용 요것밖에 없고 그러니까 충력의 분포가
여기서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지우고 볼게요. 충격의 분포가 이렇게 돼서 여기서 제일 최대로 되고 여기는 0이고, 그죠? 그래서 충격이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x축이라면 x에 관한 함수예요. 그죠? x에 관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충격을 x에 관한 함수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경우에 충격도 x에 관한 함수고 단면적도 x에 관한 함수예요. 그래서 여기에 넣고 전체 길이에 대해서 적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보통 얘기하는 방법이 요걸 생각하는 방법이 여기 미세요소를 사용하는 거죠. 미세요소. 우리 정역학에서도 미세요소 많이 사용했죠. 여기 안에 있는 미세요소 길이가 dx인 미세요소를 딱 꺼내서 생각해 보면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nx고 변화하겠지만 어떤 x라는 좌표를 가질 때 그때 이 단면에 작용하는 충격은 nx, 단면적은 ax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pl 나누기 2에 얘 넣으면 이게 p고 이게 l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E, 이게 A. 그래서 미세요소에서 발생하는 변형량은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미세요소에서 이게 발생하니까 이걸 전체 길이에 대해서 적분한다. 그럼 여기다가 인테그랄 L을 붙이면 되죠. 그리고 dx는 이렇게 내려가면 돼요. 그렇게 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제로역학 범위는 아니지만 이게 테이퍼가 각도가 심하면 오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테이퍼가 심할 때 진짜 변형량의 정확한 값을 구하는 거는 제로역학 범위는 아니에요.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 이 오차가 그렇게 각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에 테이프 공에서 변형량은 이 수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응력 분포가 전체 단면에 대해서 균일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앞에서 했던 문제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고 전부 강체고 힘은 없고 늘어나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힘은 없고 늘어나기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힌지로 돼 있고 여기도 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힘이 여기 작용하고 여기 작용하고 그래서 요거를 두 개로 분리하면 돼요. 그죠? 두 개로 분리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2100파운드 여기에 5600파운드가 작용할 때 C점 요 점에서의 수직 변이를 구한다.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요게 휘지는 않고 요것 때문에 요 힘 때문에 B점에서 어떤 힘이 작용하는 거고 그죠? 아래 위로 힘이 작용하는 거고 요 공 자체가 길이 방향 변형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러한 케이스랑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바디 다이그램을 나누고 요쪽 걸 가지고 P2가 작용했을 때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구하고 그냥 알 수 있죠. 그죠? 여기서는 요 방향으로 P2 곱하기 뭐죠? A 나누기 B 말한 힘이 작용해요. 그래서 오른쪽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에서는 여기 P2가 작용하니까 여기 작용하는 힘은 P2 요거죠? 요게 A B 거꾸로 했나요?
거꾸로네요. 그죠? 그렇죠. 이런 힘이 작용합니다. 그러면 왼쪽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이렇게 있으면 요 힘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힘이 작용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힘이 작용하고 P1이 작용하고 그래서 여기 또 발력이 작용하고 그냥 이렇게 생각할까요? R 이렇게 작용하고 그래서 요게 P2 E 나누기 A니까 요걸 가지고 R 계산하고 그 다음 요 구간에 작용하는 충력 계산할 수 있고 요 구간에 작용하는 충력 계산할 수 있고 각 구간에 작용하는 변형량 구할 수 있고 합하면 돼요. 그러면 요 점이 움직인 거리가 되겠죠. 숫자를 넣으면 P3는 5,000파운드입니다. P2 D 나누기 A니까 5,000파운드. 그래서 5,000파운드가 이렇게 되니까 원래 묶여져 있던 거 풀면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작용하고 AB 구간에서는 작용하는 힘이 2,900파운드의 압축이 작용하고 그 다음에 BC 구간에서는 2,100의 인장이 작용합니다. 여기선 줄어들고 여기선 늘어나고 그래서 합하면 여기 있습니다. 0.0088인치 부호가 플러스니까 늘어난다는 뜻이겠죠. 문제 없죠? 요거는 테이퍼 봉입니다. 테이퍼 봉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힘이 하나만 작용하니까 P는 상수예요. P는 상수고 면적이 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이 단면적을 어떻게 X에 관한 함수로 놓을 건가 그거죠? X에 관한 함수로 놓을 건가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그림을 가지고 이런 그림으로 사용해서 X에 관한 함수로 놓고 그 다음에 적분식에 넣어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사용한 방법은 어떤 요걸 가지고 어떤 원점을 기준점으로 해서 요 봉의 단면적을 여기서부터 측정한 X에 관한 함수로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적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단면적은 여기 있는 요런 단면적은 요런 함수로 된 거죠. 그렇죠? X의 제곱 이렇게 잤습니다. 그리고 적분은 LA에서부터 LB까지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거 별로 특별한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라도 내가 좀 빨리 나가서 그러면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질문할 수 있는 사항은 시간 되면 다음 시간에 질문하면 되겠습니다. 2.4는 부정적 구조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뤘던 구조물들은 전부 정정 구조물이었어요. 정정 구조물은 정의 자체가 여기 있죠. 반력과 부재력을 자유물체도하고 자유물체도를 그려갖고 거기다가 평형 조건만 따져갖고 반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힘의 평형을 다 그렇게 구할 수 있었어요. 그거를 정정구조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힘 사이의 관계만 가지고 모르는 힘을 다 구했어요.
힘사의 관계. 그래서 재료가 뭐든 상관없었어요. 재료가 뭐든. 콘크리트로 만들어졌든 쇠로 만들어졌든 나무로 만들어졌든 형태만 같으면, 작용하는 힘만 같으면 반력은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평형 방정식의 수하고 미지수의 수가 같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부정정 구조물은 여기서 이제 미지수가 평형 방정식의 수보다 커집니다. 우리가 다루는 거는 봉이니까 이 y 방향 한 방향만 생각해요. 그래서 평형 방정식의 수가 하나예요. 지금 우리가 다루는 문제는 하나인데 미지수가 하나면은 정정 구조물이고 미지수가 두 개 이상이면 부정정이 됩니다. 여기서처럼 요거는 여기 지지점 여기 하나 있죠. 그래서 힘이 P1, P2가 가해지면 예를 들어서 이게 뭐 10kN, 10kN 그럼 이게 20kN 그냥 알 수 있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점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여기 반력이 생기고 여기도 반력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에 10kN이 가해지면 여기서 반력이 얼마인지 여기서 반력이 얼마인지 평형 조건식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평형 조건식은 R1 더하기 R2는 P다 이거죠. 그죠? 요거를 주어줘도 요거랑 요거를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정정 구조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하느냐? 식은 하나인데 미지수가 두 개예요. 그죠? 그럼 또 다른 식을 세워야죠. 또 다른 식을 세워야 됩니다. 근데 그 또 다른 식은 힘에 관한 식이 아니고 변형에 관한 식입니다. 변형에 관한 식. 그래서 추가적인 식이 변위에 관련된 식을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적합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왜 적합방정식이라고 부르냐면 어떤 변위를 생각했는데 그 변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변위하고 적합해야 돼요. 그래서 적합방정식. 적합한 변위에 관한 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예제를 보면 요거를 먼저 설명을 할게요. 이거는 생긴 거는 정정처럼 생겼는데 요거는 바깥에는 구리, 카퍼고 안에는 스틸입니다. 그래서 이 큐브가 안쪽에 강봉이고 바깥쪽에는 구리로 둘러싸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뭔가 이렇게 놓고 눌렀어요. 누르면 서로 다른 재료잖아요. 그죠? 서로 다른 재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눌렀을 때 이게 균일하게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균일하게 내려가는데 여기서 묻는 게 뭐냐면 스틸이 받는 힘하고 카퍼가 받는 힘하고 각각 얼마인지 구하라는 겁니다. 쇠가 받는 힘하고 구리가 받는 힘을 각각 구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식은 가해진 힘하고 힘 P하고 스틸이 받는 힘하고 카퍼가 받는 힘은 같다. 요 식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걸 주어줘도 이건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부정정입니다. 그래서 식을 하나 더 추가로 세우는데 그 추가로 세우는 식이 뭐냐면 변형에 관한 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스틸에 발생된 변형이랑 카퍼에 발생된 변형이 같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풀면 돼요. 근데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미지수는 요거잖아요. 그죠? 요거니까 요 수식들을 요거에 관한 식으로 바꾸면 돼요. 요거에 관한 식으로 바꾸면 델타는 우리 알고 있죠? PS L 나누기 ES AS. S는 전부 스틸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PC L EC AC. 그죠? 그래서 이 단면이 정해져 있으니까 길이는 똑같고 단면이 알 수 있는 거고, 그죠? 주어진 값이잖아요. 그죠? 탄성계수 주어진 값입니다. 그래서 요식 대신에 요걸 쓰면 요거랑 요걸 쓰면
미지수 PS를 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주어진 값이에요. 그죠? 그래서 미지수 두 개, 식 두 개에서 PS, PC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적 구조물에서는 재료가 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져요. 재료가 뭐냐에 따라서. 이게 만약에 스틸이 아니고 딴 재료였다. 알루미늄이었다. 그러면 힘의 분배가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탄성 계수가 서로 비율이 달라요. 여기서는 탄성 계수하고 면적 비율이니까 만약에 똑같은 형태를 구리하고 알루미늄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요게 달라진 거잖아요. 탄성 계수가 각각이. 그렇게 되면 힘의 분배가 달라져요. 그래서 답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변형에 관한 거를 배우지 못하면, 그에 관한 게 없으면 이 부정적 구조물을 풀 수가 없어요. 그냥 생각하기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스틸은 구리보다 탄성 계수가 높아요. 높으니까 동일한 동일한 재료라고 생각했을 때 요 면적이 받는 힘보다 요 탄성 계수가 높으니까 PS가 상대적으로 높을 겁니다. 큰 값일 거예요. 똑같은 힘을 주면 구리는 변형이 많이 생기고 쇠는 적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쇠가 더 버팅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힘을 받겠죠. 넘어가도 돼요? 그래서 다시 이 문제로 돌아왔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풀면 돼요. 똑같은 방법으로 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평형 방정식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평형 방정식은 이게 가해진 힘이고 미지수는 RA, RB입니다. 여기 뭐 10kN이다 그러면 얼마로 분배될까?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식은 델타 AB는 0이다. 요 사이에 변형은 없어요. 양단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변형은 없습니다. 델타 AB는 0이다. 그래서 이걸 풀려 그러면 여기서 미지수가 RA, RB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식도 RA, RB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RA, RB에 관한 식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요 구간에서 발생하는 변형, 각각 산정해서 각각 더한 겁니다. 그래서 요게 원래 생각한 것처럼 0이다. 이렇게 놓고 풀었습니다. 풀면 이렇게 돼요. 이해되나요? 넘어가도 돼요? 넘어가기만 잘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키는 뭐냐면 평형 방정식, 우리가 구할 수 있는 평형 방정식을 다 적어놔요. 그리고 모자란 거는 적합 방정식으로 채웁니다. 부정적 구조물도 차수가 있어요. 차수. 요거는 미지수가 두 개인데 평형 방정식에 의한 식이 하나 있으니까 요거는 한 개가 모자란 거잖아요. 식이. 그러면 1차 부정적입니다. 1차 부정적. 그러면 적합 방정식이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럼 식이 두 개가 되니까. 만약 2차 부정적이면 적합 방정식이 두 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식을 이렇게 세웠으니까 요거를 우리가 아까 얘하고 똑같이 모르는 반력에 의한 요거에 의한 식으로 변환을 했어요. 요거 변환을 할 때 금방 배웠던 변형량에 관한 공식이 사용됩니다.
변형량에 관한 공식 사용되고, 그래서 그러면 요게 아래 RB에 관한 식이 되니까 요 두 식을 가지고 아래 RB를 구하는 거예요. 계산된 결과를 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있으면 요 거리가 A고 요 거리가 B입니다. 그러면 RA는 PB 나누기 L입니다. 그래서 B가 크니까 여기에 힘이 더 많이 가고 여기는 PA 나누기 L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작용하는 반력은 작습니다. 가까운 쪽에 힘이 더 많이 가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부정형 시스템을 풀기 위해서 부정형 구조물을 풀기 위해서는 평형 방정식 당연히 필요하죠. 그 다음에 적합 방정식이 필요합니다.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식의 숫자를 많이 써요. 그죠? 그런데 적합 방정식을 힘에 관한 식으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힘과 변위의 관계식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세 가지의 식이 다 필요하고 이게 우리가 앞에서 1장에서 배웠던 그런 관계식들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부정정 시스템을 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 유연도 방법. 그래서 플렉시빌리티 메소드라고 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폴스 메소드라고 해요. 또 다른 방법은 스티프니스 메소드. 다른 용어로는 디스플레이스먼트 메소드입니다. 방금 우리가 한 거는 플렉시빌리티 메소드였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여기 플렉시빌리티를 사용했어요. 여기 A 나누기 EA가 플렉시빌리티였잖아요. 그죠? 플렉시빌리티에다가 하중을 곱해갖고 변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는데 요거 어떤 방법을 쓰든 결과는 똑같아요. 계산 과정이 다르다 뿐입니다. 계산 과정이 다르고 이 포스 메소드랑 디스플레이스먼트 메소드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이 방법에서는 먼저 계산해내는 값이 포스예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디스플레이스먼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체 구조물에. 여기는 거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요 예제를 가지고 강성법 그 다음에 유연도법을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 개의 식을 세웠죠. 세우고 이렇게 델타는 이렇게 변환했습니다. 델타 C는 이렇게 변환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L 나누기 EA가 사용됐죠. 플렉시빌리티, 유연도가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요식하고 요식을 푸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미지수는 PS하고 PC죠. 그래서 이걸 풀면은 PS하고 PC가 이렇게 계산돼 나와요. 그래서 유연도법 그리고 첫 번째로 PS 이게 계산되기 때문에 하중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일단 하중을 계산하고 난 다음에 각 부분에 작용하는 스트레스를 구하고 그 다음에 전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그걸 계산할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지 완벽한 구조 해석을 한 겁니다. 각 부분의 하중만 구한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이 부분에 변형이 얼마 생겼고 이 부분에 얼마 생겼고 힘은 얼마나 이렇게 분배되고 뭐 응력은 얼마고 이런 것들을 다 구해내야지 구조 해석이 똑바로 된 거죠.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는 먼저 미지수 하중을 구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나머지를 했어요. 나머지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방법이 달라요. 강성도법은 변이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변이를 먼저 구해요. 여기 변이를 나중에 구했잖아요. 그죠? 여기 변이를 먼저 구합니다. 그래서 수식을 쓰고 요게 스티프니스죠. 스티프니스니까 PS, PC를 요걸로 바꿉니다. 요걸 바꿔서 요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이 식을 바꾸는 거예요. 이건 놔두고 이 식을 델타에 관한 식으로 변환하는 겁니다. 델타에 관한 식으로 변환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델타를 구해요. 그러면 각 부분에 델타를 구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거꾸로 하중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응력을 산정하는 겁니다. 그 과정은 여기 없네요. 일단 여기서 그래서 변이를 먼저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응력 그런 거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변이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수식에서 프라이머리 언노운이 변이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언노운이 디스플레이스먼트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스먼트 메서드로 여기서는 프라이머리 언노운이 포스이기 때문에 포스 메서드로 부정전 구조물의 풀이에 대해서는 1장에서 이렇게 2장에서 이렇게 얘기했고 3장에서도 나올 거고 근데 제일 많이 적용되는 분야가 책의 10장이 부정정보예요. 10장이 부정정보. 그래서 10장 여기서는 이런 방법 주로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하중법입니다. 하중법이 사람이 풀기에는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중법을 가지고 10장에 있는 부정정 시스템, 부정정보를 많이 다룰 겁니다. 조금 풀이 방법은 다르지만 부정정 구조물 풀이할 때 하중법으로 풀이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더 일반적입니다. 여기가 지점이고 여기 지점이죠. 그래서 이거를 힘을 나타내면 여기 힘 P가 여기 작용합니다. 그러면 여기 반력 RA가 있고 반력 RB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풀이할 때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이 부정정 구조물을 정정 구조물로 치환을 합니다. 정정 구조물로 치환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돼 있는 구조물에 여기에 P가 작용하고 그러니까 여기 지점 하나를 없애는 거예요. 지점 하나를 없애고 요거 구조물하고 더하기 요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의 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두 개의 합이 가져야 될 조건이 뭐냐면 요거 두 개를 합했을 때 요에 힘을 주면 이건 정정 구조물이니까 이게 밑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델타 A1이라고 합시다. 또 여기에 RA라는 힘을 이렇게 줬어요. 주면 요 지점이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델타 A2라고 합시다.
근데 원래 구조물에서 이 A점은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델타 A1하고 델타 A2를 합하면 두 개를 합하면 이게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델타 A1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그죠? 거리 해갖고 P PB, PB, EA 이거 구할 수 있고 여기는 힘이 R이죠. RA죠. IA, RA, A 플러스 B, EA 이렇게 구할 수 있고 부호를 생각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호를 생각하면 빼기를 해줘야 된다. 부호를 생각하면 이거 빼기를 해준 게 0이 되는 그죠? 그래서 이 수식에서 RA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게 부정적 구조물이면 부정적 구조물에서 지점 조건을 하나 제거를 해갖고 정정 구조물로 만든 것. 이런 구조물을 이완 구조물이라고 합니다. relaxation, relax, 이완 구조물입니다. 이완 구조물에 사실은 이완 구조물에 이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있는데 힘이 여기 작용하고 요거는 이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RA가 작용하고 P가 두 힘이 작용하는 겁니다. 두 힘이 작용하는 건데 요 두 힘에 이렇게 작용했을 때 갖춰야 될 조건이 요 지점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힘 하나 작용했을 때 하고 또 다른 힘이 작용했을 때 각각 나눠서 변위를 산정하고 요거를 더하는 값이 0이 되는 거. 요 수식으로부터 RA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완 구조물이라고 그러고 원래 알력이었는데 외력으로 바꾼 거잖아요. 그죠? 외력으로 바꾼 거 요거를 잉여력이라고 합니다. 잉여력. 10장이나 그 이전에서 이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2장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은 오늘 다 했습니다. 중요한 내용 다 했고 그 다음에 2.5부터는 이제 설명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